나는 10년 동안 탕마이청맘을 좋아했고 그도 10년 동안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그를 깨끗이 먹어치우고 2천억을 남겼다. 탕마이청맘은 마치 골수까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어디든 가서 내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어디에도 없다고 믿었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숨어 지냈고 그를 보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의 어머니는 이제부터 우리 집은 내 집이고 그 아이는 네 동생이 될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고 그가 나를 보자마자 미쳐서 차갑게 너를 불렀다. 나는 그러지 않았고 그는 나를 내 방으로 데려가 놀게 했다. 꼼꼼한 이 늙은이의 입을 열었다가 감히 도망쳤다. 나는 이모를 들어 그를 불렀다. 형! 그의 얼굴은 검었고 그의 이빨은 이마 전체에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 놀아나는 것은 재밌었다. 하반리드. 그래, 재밌었다? 정말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시선을 보내는 건 불가능했다. 거실이 엉망진창인데 진장 내 동생이 누구야? 안으로 전화해보니 3년 동안 못 봤고 벌써 취직도 못했는데 3년 동안 아래층 방에 숨어 있었어. 바람 같은 이유는 그놈이 달력으로 가득 찬 밤에 학교 1학년 때 바로 때렸기 때문이야. 그날 밤 밖에서는 불꽃놀이가 시끄러웠고 오늘도 추가 수업 때문에 그랬지만 학교 마지막 해였어. 차이트리를 사려고 가방을 끌고 위층으로 올라갔는데 뜻밖에도 아래층 방으로 우연히 들어갔어. 그놈은 별로 변한 게 없었어. 모자는 머리에 묶여 있었고 손은 내밀고 있었지만 내용이 부족할 때면 그의 말은 바로 얼굴에 날아왔지. 그는 자신이 나쁜 놈, 잘생긴 놈이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어. 그놈은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바로 꺼냈어. 투퐁은 다시 차이나무를 사서 세계의 채가게를 돌아다녔는데 하퐁의 눈이 이미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맛있어서 방금 돌아왔어. 앞으로 차우의 어머니께 과일 2개를 가져다 드리겠어요. 하퐁이 대답했다. 차우는 신맛을 못 먹어서 체리 새콤달콤하고 단 것을 싫어해서 하나를 나눠주고 싶어해. 먹고 먹는 걸 좋아하고 고기는 안 좋아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평소처럼 쾌활해. 기질이 그에게 사과 몇 개를 주기로 결심했을 때. 그것이 하퐁의 특별한 이해다. 잘생긴 얼굴이지만 어디를 가든 작은 할머니다. 나이를 초대해서 빈손으로 나가 방에 가서 과자와 케이크로 가득 찬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나는 너무 장난쳐서 울었다. 지금은 20살이고 가위를 준 사람이 많이 변했다. 하지만 작은 할머니는 여전히 그였다. 할머니가 물었다. 올해는 혼자 집에 갈 거야. 네? 많은 사람들에게서 올해 죗값이 엄청 비쌀 거라고 들었어요. 하퐁은 괜찮은데 손을 들었는데 하퐁의 손님이 웃었어요. 그는 마치 다른 사람 손의 가려움을 긁는 듯 가볍게 운걸거리며 웃었어요. 작년에 제가 시도해본 날 밤 옆 유리잔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듣고 있자니 가슴도 가려워졌어요. 가짜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이모, 신들의 눈이 높은 나를 알아요. 수도에서 여자를 쉽게 찾고 싶어요. 무슨 인사를 하는 거야. 저는 몇 명처럼 달콤한 얼굴을 가진 여동생이 있어요. 차우는 달콤한 여자를 싫어해요. 하퐁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의 남성적 자아상을 거의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16살이었고 배신자의 지위를 얻었고 하퐁에게 자랑할 얼굴이 있었어요. 그는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싫어하지 않았다. 만치, 난 착한 여자 싫어. 이모는 억지로 참았고 투퐁은 재빨리 차우의 새 어머니를 위해 여자를 찾았다. 앤담, 여자친구가 있어. 하퐁은 어떤 여자를 데려올지 생각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자식의 입에서 나온 그런 터무니없는 말은 터무니없으면서도 이치에 맞았다. 잠시 후 과일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퐁기 이미 떠났다고 생각해서 마지막 멜론을 가지러 갔다. 코코네엇길 건너편에 마을의 손이 갑자기 나타났다. 미안해. 내가 먼저 가져갔어. 불의 목소리가 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황금빛 이유를 떠올리게 했다.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널 위해 더 생각해 줄 수 있어. 황금빛 노를 저으며 목소리가 솟아올라 나를 똑바로 때리고 꾸짖었다. 돌아봐. 내 말을 듣고 하퐁기 12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때 내 새손이 나를 시골에서 도시로 데려갔다. 내 삶과 하퐁의 삶은 호전적이었고 권력이 올라간 후 한 명은 하늘로, 한 명은 땅으로 갔습니다. 내 삶은 땅으로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도시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내 삶은 먼 거리를 달려서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왜 도시로 가야 합니까? 내 삶은 도시의 교육이 더 좋고 시험에도 합격하고 공부도 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땅값인데 하퐁의 삶은 친절하게도 소수의 사람들을 내 아이들이 혼합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퐁의 삶 어머니는 내게 매우 좋았습니다. 나는 종종 집을 비웠고 학교가 끝나면 그들의 집에 가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거의 하퐁과 함께 먹고 자고 공부했지만 그는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퐁의 친구들은 대부분 아름답거나 현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그저 시골 소녀였고 어둡고 통통했습니다. 나는 고집스럽게 그를 따라갔고 그는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지못해 놀이공원에 나를 두고 갔고 나는 혼났다. 도망쳤다는 이유로 하퐁은 맞고 도망쳤다. 그가 지금까지 깨끗하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더욱 미워하며 온갖 방법으로 놀리려 했지만 당시 나는 매우 어리석었다. 나는 하퐁기 시골에서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지 않는다고 항상 느꼈다. 그는 잘생기고 피부색이 밝았으며 항상 밝은 미소를 지녔다. 아무리 놀림을 받아도 나는 계속 그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 열광은 내가 사춘기에 이르자 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퐁이 나를 미워하는 마음은 바람처럼 강했다. 어느 해 학교에 봄꽃이 피었다. 샤팡의 친구들이 그에게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좋아하는 꽃은 없고 가장 싫어하는 꽃만 있다고 말했다. 나는 치자나무를 싫어한다. 달콤하고 매콤한 것 모두 그 냄새가 끔찍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나를 흘끗 보았다. 내 이름은 왠진데 치자나무라는 뜻이다. 그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반응했고 샤팡에게 바로야 샤팡이라고 불렀죠. 그러자 샤팡은 화를 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샤팡에게 어느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냐고 물었더니 샤팡은 잠시 생각하더니 베이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이징에 있는 학교에 지원했죠. 모집 공고를 받자마자 샤팡이 베이징에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와 경쟁하기 위해 잔인한 진실을 말했던 거죠. 1학년 첫 학기에 제가 먼저 나서지 않았더라면 샤팡은 저와 연락을 끊었을 거예요. 샤팡은 자기만의 삶과 친구가 있었죠. 정말 잘생겼고 전공도 딱 그 정도였고 학교 교장으로 선출됐어요. 샤팡의 일반 사진에는 항상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서 있어요. 제가 한번 샤팡의 학교를 찾아갔을 때 친구들이 이 여자 누구야? 라고 거리낌 없이 물었어요. 하퐁은 저는 아버지의 딸이에요. 제가 앉았었는데요. 라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 결국엔 그저 평범할 수 없는 관계였을 뿐 절망적이었지만 그렇게 놓아주니 미안하지 않았다. 그 해의 가격까지 오를 만큼 오랫동안 사랑했지만 너무 추워질 것 같았을 때 놓아줄 수 있었다. 그날 우리 둘 다 술을 마셨는데 하퐁은 술이 부족했고 차는 매우 빨랐고 나는 극도로 예민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반치. 너 뭐 하는 줄 알아? 라고 물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하퐁,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랫동안 좋아했는지 알아. 하퐁은 침묵했다. 나는 그의 셔츠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그에게 잡혀 있었고 약간 마비된 상태였다. 나는 조용히 울었고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곧바로 놓아주었다. 그의 눈에는 이 사람이 조금은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있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후에 그는 이 자식아 만치 너는 슬픈 자세로 우는구나 라고 말했다. 나는 괜찮아. 나중에 울게 해 라고 냄새를 맡았다. 즉 그 영혼을 오래 간직할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여전히 나였다. 하지만 그날 밤 하퐁은 매우 조심했고 삼촌은 부드럽게 말했다. 미안해. 과거 문제는 공부했어. 내가 거짓말을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힘없이. 더 이상 울지 마. 열쇠를 보여줘. 나는 베이징에서 공부했어. 알았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이미 놓아주기로 결심했고 그날 밤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변명을 하고 싶었다. 결국 나는 수년 동안 그런 어리석은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것은 아깝다. 한 번 시도하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하퐁이 아직 자고 있을 때 나는 떠났다. 아, 맞아. 호텔은 네가 머무는 곳이야. 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200위안을 돌려주었어. 하지만 그 행동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나는 모든 방황을 샤팡과 비교했고
완전히 단절되었다. 고등학교 때 나 자신을 듣고 샤팡은 무거워서 나를 사냥하기 위해 어디든 갔다. 사실 내 학교에만 가면 됐고 여러 번 왔지만 나를 만날 수 없었어. 처음은 2학년 5월이었어. 내 룸메이트가 그날 샤팡이 막 타오르는 불 같았고 확실히 나를 붙잡아서 조각조각 떼어낼 수는 없었어. 그는 내 친구를 보고 머리를 기울여 질문을 생각하다가 다시 아파했어. 내 친구가 말했어. 모르겠어. 오늘은 520일이야. 그는 친구들과 명절을 축하하러 갔고 그 순간 그런데 어른들이 내려오고 있었고 불이 붙었어. 샤팡은 그 자리에서 발을 찔리지 않았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어. 잠깐 멈춰보자. 난 정말 사랑해. 난 더 이상 하퐁을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사랑해. 내 모든 연애를 하퐁은 알아.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말해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이 더 세지는 않아. 25등의 높은 사람이 되는 것부터 내가 신경 쓰지 않는 커플에게 쫓기는 것까지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나도 그들을 이끌었을 거야. 그가 나를 고향으로 데려왔다는 말도 들었어. 즉, 그 해에 아버지가 베이징에 갔는데 그녀가 잡혔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는 아무도 잡을 수 없었어. 버려진 아내처럼 비참하고 슬펐지. 그 고양이와 개운율은 3년 동안 지속됐어. 오늘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끝나야 했어. 왜냐하면 지금부터 나는 하퐁의 집에서 설을 축하할 것이기 때문이야. 아버지가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고 나는 더 이상 집이 없어. 지금 하퐁기 바로 뒤에 아주 가까이 서 있어.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는 부드럽게 쓰다듬었어. 돌아서 내가 이걸 사줄게. 나는 움직이지 않았어. 그는 재빨리 길을 잃었고 돌아서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꼬리만 조금 내가 갈게. 그게 다야. 모든 게 3분밖에 안 돼. 이번엔 정말 떠났어. 10분 후에 그의 집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라도 아무리 친밀했든 그가 지금 나를 얼마나 미워하든 하지만 우리가 좋아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앉아서 함께 먹어야 해. 나는 자랑하려고 카운터에 과일 더미를 올려놓았다. 그 집의 새 주인이 방금 내게 왔고 어린 소녀가 그것을 보고 그녀는 익숙해 보였다. 이것은 흔한 개인가? 이 차는 누구인가? 어떻게 흔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한 마리도 없어. 집의 새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특히 그 질 좋은 돈 구덩이 나는 분명히 어딘가에서 걔를 본 적이 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많이 변했어. 보기 쉬운 가방을 통해 나는 방에 들어갔고 도시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외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통통하고 검은 소녀가 아니었다. 얼마 전 꽃 여왕 선발에서 꽃 주간의 달콤한 녹색 브랜드 1위를 차지했다. 맞아. 하퐁도 그 POS 게시물에 등장했다. 정보 전송이 매진되었다. 나는 그의 아이디 이름인 나라가 딘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계단을 내려가면 과일을 옮길 것이다. 문을 열자마자 내 월급에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이렇게 많은 계절이 흘렀는데 어디 가니? 하퐁은 아직 떠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벽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더 빨리 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나를 막으려고 긴 걸음을 내딛었다. 그리고 그는 내 야구 모자를 벗겼다. 연필로 글을 쓰고 재밌는 말에 답하며 나와 놀아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정말로 그렇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자세히 볼 수는 없었다. 하뽕, 그 손님은 차가웠다. 3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미 저녁을 먹었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순종적으로 인사했다. 안녕! 하뽕, 오랜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길 수 없어. 같은 기분이 들면 마주할 거야. 이번처럼 하퐁은 더 이상 나를 보낼 수 없었다. 그는 내 몸에 구멍을 낸 손님처럼 계속해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너무 차분했다. 무섭도록 차분했다. 붉은 눈과 살짝 치켜든 손만이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보기 시작할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다. 마침내 하퐁은 고개를 숙여 내 짐을 받았다. 막다른 골목, 우리 둘 다 침묵했다. 그는 매우 빠르게 걸었고 나를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떠날 때 따라잡기 위해 갈라져야 했다. 그는 키가 커진 것 같았지만 목욕을 하려면 약 1m 정도 남았다. 그가 빨리 걸을수록 나는 하퐁, 네가 먼저 속도를 줄여 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하퐁의 목소리는 다시 뜨거웠다. 아까와 같았다.
그가 앞서 걸어갔고 나는 강을 따라 갈라져 참새처럼 부르며 머뭇거렸다. 이런 느낌은 그의 입술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는 아주 가볍게 손을 놓았고 다리는 미끄러웠지만 발걸음은 느려졌다. 나는 즉시 반박했다. 다리가 길다. 역대급으로 길다. 주인이 길다고 해서 긴 게 아니다. 그녀가 말하자마자 나도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EQ와 시력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하퐁은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그의 얼굴은 호랑이 3부분, 믿을 수 없는 7부분이었다. 이것이 그가 망설임 없이 풀려난 이유다. 아니, 하다이티오의 것은 누구야? 아니, 핫두바붕은 매우 강하고 구하기도 매우 쉽다. 네가 나를 끌어당기고 사다리를 세웠는데 나를 몰아붙이는 게 더 낫지 않아. 내 눈은 네가 방금 내보낸 참새 같고 분명히 좋아할 거야. 나는 손을 들었다. 좋아할 게 없어. 말로 이해해. 네가 잘못 기억한 게 분명해. 너도 그 키스를 마셨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 상관없어. 이건 매우 중요해. 하퐁의 얼굴은 붉어졌고 아마 미쳤을 거야. 아니, 증명해야 해. 막 묻으려던 참이었는데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야. 그때 그가 문에 손을 얹고 등을 때리는 게 보였다. 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사람 취급만 했다. 사다리가 내일 말을 원한다고 누가 생각했을까. 방금 다시 만났는데 그가 바지를 갈아입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하퐁의 얼굴을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았다. 올해 들어 가장 큰 자존심이었다. 눈 깜짝할 새에 그의 등을 때린 것이 폭발했다. 그때 하퐁의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치치가 온 건가? 하퐁의 기력이 다시 돌아왔다. 나는 손으로 그 사람의 자리를 막았다. 차오가 인사했다. 차오가 방금 도착해서 그 남자를 만났다. 그는 꽃을 사러 내려간다며 1시간 넘게 떠났다고 했다. 죽을 기다리겠다고 고집했다. 나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하퐁은 이미 바지를 올리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삼촌에게 돌아서서 중얼거리고는 그냥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하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둘이 왜 거기 서 있었을까요? 하퐁과 저는 몇 바퀴 돌았습니다. 하는 즉시 말했습니다. 서로를 본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랑해야 했습니다. 나는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옳은 척했습니다. 카오, 카오. 당신은 그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인 하퐁, 슬프다고 부르지 마세요. 그녀는 그냥 매우,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그를 두드리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집은 치치의 집이고 당신은 형이고 여동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알았지. 하퐁은 사람을 대하고 나는 그의 동생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그의 여동생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엄마, 그건 안 돼요. 사실 치치와 나는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엄마가 요리할 거예요. 하지만 나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는 실제로 나에게 뭐야? 지난 3년 동안 나와 당신 사이에는 더 이상 관계가 없었습니다. 3년 전 이야기를 여주인에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네. 아니요. 나는 고개를 들어 하퐁의 책임감 있는 시선을 마주쳤다. 이제 그는 즉시 설탕처럼 달콤하고 형이 아니라고 말했다. 작년 겨울,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여 위에 몇몇 친구들에게만 알리고 간단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삼촌은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장례식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는 제가 어렸을 때 관리의 식사를 받은 후 자라서 항상 관리집에서 식사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퐁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그는 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2월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20살이었고 양자라고 불릴 수 없었고 저와 하 가문 사이에 법적 유전적 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퐁과 저는 형제로 간주될 수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는 소위 형이라는 건 그저 나를 돌봐주려는 의도였을 뿐이었다. 웨이브스쿨 식당의 통통한 남자아이처럼 그도 하퐁을 형님, 하퐁이라고 정중하게 불렀다. 꼭 그렇게 불러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애정 어린 표현이었다. 샤팡이 소리치는 환한 얼굴을 보고 싶어서였다. 배가 불러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모가 불교를 공부하는 내 친구가 아프다고 해봐. 라고 물었다. 샤팡의 분노가 가라앉아. 나는 지난달에도 사귀고 있었어요. 이모가 삼촌이 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집에 저녁을 초대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조금은 시간이 남을 거예요.
고맙지만 키스한 지 보름 됐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아직 회사 일이 많으니까 내가 소개해 줄게요. 라고 대답했다. 엄마, 샤팡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를 탁자 위에 내던졌다. 너 너무 세다. 이모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못 먹을 거면 먹지 마. 나중에 직접 요리해. 그러자 삼촌은 나를 돌아보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나는 겉모습은 필요 없어. 그냥 착하고 성격도 멋지고 겸손한 사람이면 돼. 거만하게 굴지 마. 라고 말했다.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뭘 알겠어. 샤팡을 피하는 정반대 타입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렇지. 샤팡도 걱정이 많아. 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는 놀란 척했다. 어머, 무슨 소리야. 병신아, 내 오빠가 누구야. 가짜 사기꾼이야. 그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어쨌든 별일 아니야. 다 됐어. 어른들은 자러 가. 샤팡이랑 단둘이 있고 싶지 않아. 일찍 방으로 돌아가. 새벽 2시. 나는 음식과 음료를 사기 위해 거실 문을 열어야 했다. 불을 켜지 않고 티테이블로 가서 테이블에 부딪혔다. 너무 아파. 묻지 마. 나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이 나를 잡았다. 따뜻한 방에 빠졌고 샤팡의 숨결이 내 손에 불어와 잡았다. 나는 넘어져 스스로를 찌를 것이다. 아직 잠들지 않았니? 3일을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야? 나는 그다지 기쁘지 않아. 왠지 너는 아직 대답하지 않았어. 이 문장은 정말 대답하기 어려워. 어둠 속에서 나는 그의 얼굴 윤곽만 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정성껏 한 획만 그은 손은 이미 매우 매력적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3년 전과 비교하면 하퐁은 더 잘생겼다. 조금 성숙해진 것 같지만 실체가 없는 것은 연기를 잃지 않았고 몸과 마음 모두 딱 필요한 유형이다. 나는 말했다. 나는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년 전, 저는 그저 제 자신에게 설명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난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웃었습니다. 좋아요. 하퐁, 정말 답을 듣고 싶다면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해볼게요. 저는 도시에서 3학년을 공부했습니다. 올해는 설 연휴 때문에 도시로 돌아왔고 혼자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저는 쯔엉쯔엉 선생님과 구석에 앉았습니다. 쯔엉쯔엉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하퐁과 아직도 냉정한가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저는 그에게 키스하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와 놀고 싶다고 말하기 전에 하퐁을 조금 놀리려고 했습니다. 과일로 말하면 어부가 진짜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하퐁은 5줄 동안 침묵했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제 펀치는 손뭉치를 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진지하게 대답했어. 농담이야. 오래전에 널 싫어하게 됐어. 어둠 속에서 하퐁의 소 같은 얼굴이 금세 취해버렸어. 몇 분 후 나는 거의 그와 말을 하지 않을 뻔했어. 그는 새해를 맞이하느라 바빴는데 왜 우리가 만났지? 목소리는 하퐁의 가게에 기절한 것 같았어. 사람들이 그의 가게로 바로 몰려들었는데 그건 하퐁만이 가질 수 있는 일이었어. 그가 학교에 다닐 때 그는 스타가 가득한 가게였지. 쯔엉은 하퐁 옆에 앉은 여자아이를 가리켰는데 그녀도 그랬어. 그때 후코이가 나를 노려봤어. 그래, 그랬지. 지금은 하퐁과 가까워.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동안 아름다운 소녀는 하퐁에게 기대어 서 있었고 여전히 그에게 젖어 있었어. 책상이 놀리기 시작했고 스와이타와 함께 웃었어. 정말 천생연분이었지. 작년처럼 너희 둘은 아직 함께하지 않았어. 아니면 우리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계약서에 서명할 거야. 하퐁은 거기에 없어. 라빌라는 수줍어하며 헛소리 하지 마. 갑자기 누군가가 말했다. 맞아. 반치가 하퐁을 자주 따라다녔던 게 기억나. 모든 시선이 바로 내게로 향했다. 반치는 하퐁을 좋아하는데 누가 알겠어. 누군가 웃었고 나도 웃었다. 올빼미 이야기. 설탕을 좋아하지만 등록하고 싶어. 너와 헤어진 지 오래됐어. 그 말은 내가 나 자신을 하인으로 여긴다는 뜻이야. 하퐁의 눈이 바늘이 박힌 듯 나를 바라보았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다. 라빌란이 먼저 말했던 것처럼 반치, 너는 정말 행복해. 곰곰이 생각해봤어. 몇 번이나 거절했지. 포기하면 더 나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미소 지었다.
라빌라는 안퐁이 다이하 꾸이 대학원에 바로 채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계속해서 공격했다. 나라에 도움이 될 거야. 많지? 비 썩게 하지 마. 혼자 집에 가지 마. 잠시 후 하퐁은 물컵을 깨뜨렸다. 밥이나 먹어. 알았지. 그는 차가운 눈으로 라빌란을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의미는 너무나 분명했다. 라빌란은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다. 안뽕, 너 왜 그래? 네가 반치를 제일 싫어하고 나도 네가 제일 싫어. 하퐁은 셔츠를 물에 던졌다. 이 셔츠를 만진 거 맞지? 더 이상 필요 없어. 지금부터 나한테서 떨어져. 반치 근처에도 가지 마. 라빌라는 즉시 목이 뻣뻣해져 어떤 여자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있었던 사소한 일은 반의 행복한 분위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잠시 후 모두가 기다리고 또 놀기 시작했다. 진심도 아니고 감히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들을 폭로한 하퐁. 그는 진심을 선택했다. 나는 속삭였다. 지금까지 몇 명을 사랑했어. 하퐁. 하나. 내 손에 들린 챕터 의자가 속삭였다. 그는 누구를 사랑했어? 언제? 이걸 알아? 고개를 저었다. 그는 공부를 하던 시절에 분명 사랑을 했을 거야. 그가 한 사람만 사랑했기에 나는 놀랐다. 단체 사진 몇 장 찍을 때 하퐁기 친구 모임에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등장해달라고 했고 아무도 안 썼어. 나는 그들이 모두 그의 카피라고 생각했어. 누군가 사진 있어. 라고 놀렸어. 가수의 밝은 눈빛에 어떤 여자가 노출됐는지 보고 싶어. 하퐁은 희미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 그건 또 다른 질문이야. 게임을 계속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하퐁에게 폭로를 했어. 그는 여전히 진심을 담아. 첫 키스는 바보 같았어. 1학년 겨울방학 동안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고 항상 노래를 불렀어. 나와 함께 있지 않아서. 하퐁은 고양이 머리를 하고 나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깊고 예측 불가능했어. 분위기는 매우 활기찼고 그 순간 방문은 가득 찼어. 미안해. 내가 사찰에 왔을 때 안경이 아팠고 작은 형체가 문 앞에 서 있었어. 그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자 하퐁의 온몸이 순식간에 소녀가 된 듯했다. 그의 이름은 찐탄두. 나는 하퐁의 가장 친한 오빠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고백했다. 찐탄두가 나에게 고백한 일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내 마음속으로는 그와 하퐁은 같은 유형의 사람이고 좋은 배경, 부지런하고 공부도 잘하며 여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하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마치 작은 연인처럼 하퐁을 따라다녔고 찐탄두는 옆에 서서 지켜보며 항상 말을 건넸다. 찐탄두도 베이징에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하퐁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그는 나를 찾아와 고백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몰래 나를 좋아했지만 나는 그저 만지고 거절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찐탄두는 가끔 문자를 보냈다. 챕터 8화의 탐정소녀. 그들이 왜 서로를 피했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1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추홍추홍은 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찐탄두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무슨 게임 하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할래? 물론이죠. 그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도전을 선택했는데 방 안에 이성과 함께 도전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두들 즉시 흥분했고 젓는 것을 멈췄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유리잔, 즉 서쪽의 찐탄두에 기대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려던 순간 하가 달려와 제 손에서 유리잔을 받아들고 카운터에 기댔습니다. 그는 한숨에 유리잔을 차며 흥분으로 가득 찬 눈으로 찐탄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두 사람이 서로 불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었더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2시간 후 저는 찐탄두와 찐탄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퐁은 무리에게 끌려갔지만 분명 미리 데려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생각하더니 갑자기 나를 쳐다보았다. 말이 좋지 않다는 사실도 잊은 차에 세션이 끝날 무렵 그는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찐탄두가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게 해드릴게요. 좋아. 당신과 이야기를 끝낼 시간이 없었다. 하퐁은 너무 덩치가 컸다. 또 나를 버리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모두가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방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고마워요.
하뽕. 이제 숨을 곳을 찾고 싶어요. 하퐁은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었다. 3년 전에 날 떠났는데 또 떠나려는 거야. 나는 내 몸을 지키지만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는 그 남자를 따를 것이다. 그는 친탄두를 가리키며 원망으로 가득 찼다. 그 남자는 거짓말쟁이다. 올해의 여인은 항상 우리에게 따뜻하고 편안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를 형제라고 부른다. 친탄두가 유리창에 모서리를 채웠다. 하봉, 너는 차에 타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매우 깨어있다. 하퐁은 길을 인도하며 노려보며 마치 누군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자신을 알고 있다. 너는 극도로 물고기 같은 눈으로라 빌라에게 반치를 말했고 그녀가 진심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에게 다가왔다고 말했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남쪽으로 유학을 가서 반치와 같은 소원을 적은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했고 심지어 우리 마을에 부는 우유바람이 반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는 라 빌라와 눈으로 악수하여 그녀가 일시적인 것이라고 나를 속였다. 너, 이 이야기 난 들어본 적 없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입을 벌리고 듣고 싶어 했다. 허팡은 화가 나서 소매 사이로 몸을 숨기고 정진우는 다시 싸웠다. 네, 얼굴을 보니 간지러워. 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래, 난 널 속였어. 넌 너무 쉽게 속는 걸 보면 웬치를 믿지 않았다는 증거야. 허팡은 다시 일어섰고 온몸을 들어올려 그녀의 검은 심장을 쳤다. 그녀는 나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뭐 남들이 보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계속 있고 싶지 않아. 허팡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화장실이 여기 있어. 가서 봐. 어린 왕자를 채 밀어 올렸다. 이 학교 모임 이후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야. 허팡의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나는 그가 집에 가기를 바랐고 그의 형은 그에게 도살된 수건을 끌어당겨 그의 머리에 감쌌다. 밖에서는 이 두 사람이 친구 같지만 집에서는 달라. 치치 봐. 이건 내 모자야. 더 이상 놀지 말고 술이나 마시고 병원에 가. 술 마시지 마. 3년 동안 사랑했는데 누가 너처럼 흥분해서 짓고 주사를 놓겠어. 아마 주사를 맞은 후에 후회할 거야. 아님이 청춘의 냄새가 그렇게 심한 거야. 하지만 그는 정말 그렇게 비참한 걸까? 내가 말했지. 여기서 짓고 주사를 놓으면 사람들이 못 볼 거야.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하퐁기 모자를 꽉 두르고 나를 가리키며 그 사람이 여기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술을 마시는 걸 왜 못 봐? 네가 짓고 있다고 했지.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틀림없어. 난 반치야. 네, 3년 동안의 연인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연인이 됐어?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네가 짓고 있다고 했지.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고. 틀림없어. 난 반치야. 네, 3년 동안의 연인이야. 언제부터 우리가 연인이 됐어?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나는 침묵했다. 너무 조용해서 머릿속에서 PU 스틱 소리가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들릴 정도였다. 다음은 큰 눈이 작은 눈을 응시하는 기간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퐁은 입술을 핥으며 약간 주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 소란이 불타오르려 하고 있어. 아마 하퐁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거야. 우리 둘은 마치 세상을 막 발견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퐁은 잠들어 연인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하면 안 돼. 하퐁, 이건 아직 말해야 해. 어른인 나는 한때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퐁은 무너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복제품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도 무너지고 싶어.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항상 나를 복제품으로 여겼다. 말해봐. 이게 내 소중한 첫 순간이야. 환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마 곧 소란이 일어날 거야. 나는 물었다. 하뽕, 3년 동안 만나지 않고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본 적이 있니? 뭐가 늙지 않은 거야. 네가 나를 찾으러 갔지만 내가 너를 만나기를 거부했잖아. 그녀는 잠시 무너지고 만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받아들이고 추론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 사랑하더라도 서양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네가 서양을 받아들였다고 말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서양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겠어. 안녕. 궁합의 기준은 정말 무적이네. 사랑하면 유혹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서양을 받아들였다면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해. 나는 소리쳤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사람을 몇 번이나 사랑했는지 나는 보지 못했다.
방금 말을 마치자 샤팡의 얼굴은 변형된 만두 같았다. 나는 그를 도발하고 싶어 하는 사랑의 자매였고 갑자기 패배감을 느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샤팡은 연애를 상상했었다. 자발적이고 자발적이며 자각적인 사랑. 아주 새로운 종류의 사랑. 아주 넓은 사랑.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극도로 불합리하다. 하지만 샤팡이라면 돌아오는 게 합리적으로 보였다. 그때까지 그는 표면적으로는 오랫동안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속으로는 명상에 잠기고 재밌어 했다. 그래. 진짜 샤팡이 갑자기 돌아왔다. 미스터 A에게 맡긴 건 나였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신문을 냈고 내 눈에는 그가 200T의 가격만 올렸다. 그것은 러브웨이가 자신의 반값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뉴스에 나온 그의 모습은 너무나 귀여웠다. 마치 도둑 맞은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 것처럼 나는 갑자기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네가 만족하지 못하는 걸 봤구나. 다음에는 50T를 더 추가해. 하지만 200T가 넘는 건 더 이상 멈출 가치가 없어. 샤팡은 눈이 충혈될 정도로 화가 났다. 하지만 그의 깡통이 사라지자 매우 빠르게 그는 돌아서서 자신의 구역으로 몸을 굽혀 소파를 비난했다. 거의 익었지만 여전히 크게 보인다. 언니, 미안해. 미안해. 사실 찐탄 두가 옳았다. 샤팡의 줄이 또 작아졌어. 잘못은 그 목에 있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너는 내 말을 믿지 않아서 쉽게 갈라지네. 그는 자책을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이끌지 않는다. 그가 속았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다. 샤팡은 어린 시절부터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사랑받았으며 접착제 냄새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마음의 악을 이해할 수 없다. 6살의 그런 소년이 자신의 말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샤팡은 작년에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를 때렸다고 말했다. 그 후 그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2가지였다. 하나는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진심으로 물었다. 그래서 2번째였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손님은 그저 나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2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은행은 물을 꽤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는 미끼에 취해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납납.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대출은행은 물을 꽤 많이 방출했습니다. 하층은행이 우는 것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빗속의 백구처럼 울었고 사람들을 비통하고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성경인 것 같았습니다. 그가 세상 한가운데서 울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괴롭힘을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니? 아직 묻지 않았어. 너와 내 안에 여자들이 찾는 건 뭐야? 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이후로는 몇몇 여자만 기억나. 하층은행은 단지 클럽이나 학생회의 회원일 뿐. 이름은 아직 유명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응이는 어때? 설명해봐. 그의 입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배웠어. 샤펑이 16살 때 깨달음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 순진해서 그를 늙은이처럼 참아주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복을 누렸지만 왜 제가 눈에 띄었는지 그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를 맞이하려던 샤펑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흥이에게 앞으로 높은 곳에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800m를 뛰었을 때 뒤처졌는데 그는 햇빛 아래서 앞줄이 너무 희미한지 시간이 된 건지 물었습니다. 저녁 자습 시간에 저는 먹을 것이 타다라는 장으로 음식을 묻었습니다. 그는 다시 앞줄이 2배였나요? 아니면 그때였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흥이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정흥이도 저를 좋아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샤펑, 너와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냈는데 너무 자주 만났으니 어떻게 좋아할 수 있니? 라고만 말했습니다. 샤팡은 당시 반쯤 열려 있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찐딘두와 라빌라냐가 그의 불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별명을 만들고 그를 이용해 내 이름을 넣고 1년의 이름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 라빌라냐가 극도로 나쁠 때 샤팡을 이기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샤팡은 반 틴을 반쯤 멈춘 채 달려가서 라빌라와 같은 추추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아니었습니다. 라빌라냐가 다시 그에게 말했듯이 반치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샤팡은 함께 모이고 싶어 했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말했더니
그의 눈에는 나는 단지 그를 천 위안을 따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이 할수록 그는 더 많이 이끌었습니다. 찐틴두와 라빌라냐는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그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매일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이의 영혼은 점점 더 커졌고 그 도끼는 대학까지 불어왔습니다. 찐틴두는 베이징에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하퐁이 여전히 저를 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첫 달, 찐틴두가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치는 그의 학창 시절과 매우 가까웠고 아마도 그를 잊었을 것입니다. 하퐁은 슬퍼하며 우리가 그에게 문자를 보내야 할지 물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반치는 차가웠습니다. 그가 주도권을 잡으면 반드시 질 것입니다. 하퐁은 문자를 보냈고 그 이후로 다시는 저에게 주도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희우람은 도투하남의 밤까지 점점 더 커지는 피덩거리 같았습니다. 은계가 여기 왔을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갑자기 저를 받아들였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당신을 좋아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퐁은 눈을 내리깔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결정이든 비록 그것이 단순한 도박일지라도 당신이 이기기를 바랐습니다. 하퐁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를 쫓을 차례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문자를 보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에너지의 날입니다. 우유를 마시려고 할 때까지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메시지를 봤냐고 물었죠. 그런데 왜 답장이 없냐고요. 벽을 사이에 두고 한숨을 쉬었어요. 왜 문자를 보냈냐고요. 너무 졸리거든요. 그가 고개를 숙이고 제 휴대폰을 보더니 콴다. 내 휴대폰에 넣어놨더니 잠들었네. 자기야 라고 말했어요. 그는 휴대폰을 제 휴대폰으로 바꿔주고 바로 고치라고 했어요. 제가 내 휴대폰에 있는 너는 어때? 라고 되물었어요. 하씨는 눈을 돌리는 척하며 그의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손은 마치 뼈처럼 흩어졌거나 바람에 실려온 기쁨에 짓눌린 꽃인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설 연휴 마지막 날, 찌웡씨는 보여줄 게 있다며 놀러오라고 했어요. 연말에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고등학교 졸업 후 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언니, 아직도 이 영상 기억하세요? 그녀는 일기의 한 부분을 펼쳤는데 그것은 시험 전날 나와 샤팡이 함께 공부하던 때였다. 그때 샤팡은 서두르고 있었고 나는 그를 데리고 한 부분을 촬영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손을 들어 렌즈의 위치에 대해 썼다. 환다. 나는 응시했다. 장장은 흥분했다. 봤지? 샤팡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 맞아. 아무런 후처리도 없이. 영상에서 샤팡은 내가 12장이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손을 들어 형상에 대해 썼다가 꺼지고 토끼를 잡았다. 나는 그가 서두르는 동안 촬영했고 햇빛이 교실로 들어왔고 분필은 3일 중간에 밝은 별처럼 날아올랐다. 우리는 거기 서 있었고 18살의 나는 말했다. 너 자신을 아름답게 촬영하는 것을 잊지 마. 장장 네가 최고야. 맞아. 돈나무가 정말 귀여워. 동시에 18살의 샤팡은 1교시에서 가장 빨랐다.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빨랐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에 샤를 따라 커피 한 잔을 사러 갔습니다. 걷는 동안 경찰서가 뭐지? 찌찌. 하지만 전기가 꺼져 있습니다. 보세요. 아직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소녀가 10살이었을 때 그녀는 놀이공원에 개를 두고 갔다가 그 소녀 아래에 스스로 섰습니다. 그 후 그는 개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개를 거기에 두고 왔지만 그녀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하고 다시는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개가 퍼져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때 개도 그가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개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고 그녀도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개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을 때 아이는 성경찰에 갔습니다. 개의 이송을 언급하면서 하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날 소녀는 많이 울었고 정말 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그리고 그 둘은 이랬어요. 농담이었는데 저 아래. 사실 그 개는 맞고 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날 집에 왔을 때 퀴가 땅을 쿵쾅거리며 맞았어요. 우리도 앞장서서 조금 힘차게 주 위로 건너가요. 다시 10살짜리 아이가 저기 서 있는 걸 보고 싶어요. 사실 하가 다시 말했듯이
그 남자는 항상 메뚜기를 좋아해요. 저는 금방 포기했어요. 아니, 그는 메뚜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건 옳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메뚜기가 학교에 가는 걸 봤어요. 메뚜기 3이 그와 결혼했어요. 뭐가 그렇게 웃기죠? 메뚜기는 이해하지 못해요. 메뚜기에게 갇히고 싶지 않으면 메뚜기가 꼭 잡을 거예요. 항상 메뚜기보다 일찍 일어나서 메뚜기 앞에서 말을 골라서 더 가까이 다가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함께 학교에 가던 길에서요. 해가 지고 내 마음은 마치 나른한 듯 하퐁네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처럼 부드러워졌다. 어른들이 잠든 후 하퐁이 나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너와 네 엄마는 먼저 올빼미 공원으로 가. 그는 더 이상 가지를 치지 않고 잠시 후 내 방문을 두드렸다. 하퐁은 수줍게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어떤 길로 가는지 물었다. 공원에 너를 남겨둔 건 큰일이니. 미안해. 정말 실수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하퐁은 진심이었고 실수했으니 벽의 다음 열 자리를 말해야 했다. 그의 생각에 첩에 대한 충성심은 그녀를 마주하는 것만큼 좋지 않다.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거절당하고도 왜 그는 여전히 나를 찾으러 베이징으로 갔을까? 그는 항상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다. 나는 다행히 베이징에 돌아왔군. 이라고 말했다. 그래! 그는 나를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반년만 더 기다려. 그가 전장에 오르면 그도 그곳에 갈 거야. 3년 전 우리가 약속했을 때 그는 그것을 지켰다. 하뽕. 그래. 하고 그는 나가서 내 방으로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문을 닫고 모든 끈을 풀었다. 어둠이 너무 짙어서 우리 둘 다 눈을 뜰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키가 크니 내가 더 크다면 당신은 아직 거기 있을 거야. 라고 물었다. 푸른 하퐁이 내 옆에서 속삭였다. 당신만 있다면 당신이 가리키는 곳 어디든 나는 거기에 누워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다. 다음날 하퐁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알람을 끄고 그의 여행 가방을 꺼내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떠나자마자 며칠 전 그가 신발 한 켤레를 사준 게 생각났다. 그에게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 이 50이 아닌 것 같다. 그의 침대 끝에 우연히 현금이 있었다. 고속열차 전문이라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한쪽으로 누워 잤다. 사랑은 소중한 것이 소나무 근처에서 총에 맞았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쉽다. 왠지. 무슨 말이야. 샤는 다시 조용히 떠났다. 날 미치게 만들고 싶니? 샤샤, 너는 정말 훌륭해. 그럼 그 사람들도 수준이 있지. 이보시비안. 아마 나한테도 전화했을 거야. 이렇게 고문당하려면 전화해야지. 이 사람이 너랑 연애 번호를 잡으러 올 거야. 좋아. 그는 아주 박식해. 트위트암트.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뭐든 참을 수 있어. 그는 나에게 감정적인 관심을 직접 경험했어. 화부터 위로까지. 아주 세심하게 입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는 그에게 신발 12켤레를 주었고 그에게 준 사람은 신발을 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테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당신을 귀찮게 해요. 메시지는 당신 것이 아니에요. 옆집 개가 당신에게 전화할 수 없게 했기 때문이에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다 자랐고 학교로 돌아갔고 삶은 평범한 슬픔으로 돌아갔어. 하퐁이든 뭐든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 다시 사람, 음식, 옷을 사랑하게 됐어. 너는 내가 다시 젊어져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니 차가운 옷은 다시 베이징에 노출됐어. 어쨌든 4학년 다음 학기에 그는 수업이 없어. 내 룸메이트들은 모두 그를 알고 심지어 그에게 사주기도 했고 항상 그에 대해 이야기해. 어느 날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서 수다쟁이 후이가 그림자 아래 앉아 있었는데 룸메이트가 일어나서 수아, 치치, 아직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무슨 이야기야? 내가 전에 그에게 보낸 편지는 사실 네 어머니가 쓴 거야. 나는 앉았고 그는 한 번 잊었는데 그는 학년 말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편지를 주었지만 그 당시 그는 샤팡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첫 번째 테이블은 내가 그에게 줄 생각이 없었지만 아니 너무 많았고 아직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학교가 아니라 밖에서 연습하러 갔습니다. 샤팡은 몰랐고 밤새 기숙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나는 그랬고 위에서 언급한 다른 룸메이트가 들어왔고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후로 우리 학교에는 그렇게 잘생긴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장 해제 바닥에서 잤고 여자는 수업에 가득했고 나는 말을 타고 나갔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당신을 기다릴 수 없었고 매우 슬퍼했기 때문에 그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미안해서 진실을 말할 수 없다는 듯이 그에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옆집 학생이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야, 미안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너희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긴 건가? 사실 오랫동안 침묵했어. 알았어야 했는데 샤빵, 난 많은 걸 잊었어. 룸메이트 말대로. 그 사람이 공개한 거였으니까 별 생각 없었어.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두 번째로 샤팡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건 그날이었어. 편지에는 치치, 넌 아직 나를 가지고 있어라는 한 문장만 있었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고 학교에서 뭔가 소식을 들었어. 라 빌라는 이미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결과 발표 때 신고당했어. 꽤 많은 사람들과 사소한 문제를 겪었는데 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모두 퇴학당했지. 결국 입학이 취소됐고 친탈루가 다시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어. 그도 석사 시험을 봤지만 아주 솔직했어. 그가 베이징의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새로운 인맥을 찾을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어머니와 친한 친구가 없어서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은 상황을 봐서 5월에 졸업 논문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샤팡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후 다시 고백하더군요. 치지가 또 죽은 꽃을 사러 왔어요. 사실 저는 죽은 꽃을 정말 좋아하고 당신도 정말 좋아해요.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고 옆에 있는 꽃 향기를 한 모금 마셔야겠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 베이징 치킨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사당에서 기다려주시면 동의하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없다면 저는 계속 노력해야 해요. 네, 시간 후. 샤팡이 치킨집에서 나와 저를 봤어요.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는데 작은 구리 계곡처럼 달콤하고 멍청했어요. 그는 몇 살 배기 어린 소년처럼 행복해하며 사람들의 바다를 건너 나이를 향해 달려갔다. 치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진 날이야. 그리고 하퐁이 말했다. 12년 전, 바로 오늘 10살짜리 소녀가 배낭을 메고 이 도시로 왔었다. 10살짜리 소녀 하퐁을 만났다. 그는 등에 감춰둔 꽃을 꺼냈다. 순수하고 순수한 선물이었다. 12년 동안 행복했어. 아직도 널 사랑해. 토아 오디오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아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세요.